자,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와운의 파트너 홍은진입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5월 2일인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제 금요일이 됐는데 오늘 또 5월 달이에요. 오늘 5월의 시작은 아니고 어제 이제 5월 1일이 5월의 시작인데 원래 5월 1일은 항상 휴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쉬는 날. 이제 오늘 어찌 보면 이제 5월의 시작인데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아쉬움도 있으실 텐데 오늘 시장 분위기 뭐 나쁘진 않은데 5월달 또 화이팅 이렇게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또 시작을 해볼까요? 자, 어서들 오시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자, 이제 아이고 한 주가 시간이 너무 또 잘 가는 것 같은데 어제 또 하루 쉬고 오늘 오늘 또 이제 방송 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또 다양한 이야기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 지난주 근데 제가 뭐 적극적으로 뭔가 이거 사세요라고 좀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종목 이야기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오늘 종목 이야기 좀 많이 해드릴 거니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님 기억하시네. 가운존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신 분들 인사하면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5월이 시작이죠. 오늘 한 주의 마지막이죠. 금요일과 그다음 5월 2일입니다. 오늘 이제 방송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종목 얘기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 궁금한 내용 좀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또 관심 종목엔 업종 10시 30분경 집중해서 안내 드릴 예정. 요때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좀 많이 말씀 좀 드릴 거고 오늘 지금 좋아요는 1000개 한번 좀 가볼까요? 1000개. 지금 보니까 제가 보는 숫자가 좀 많나요? 750개밖에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죠? 750개인데 1000개 목표로 한번 좀 가보죠. 자, 들어오신 분들 인사해 주신 분들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날씨 너무 좋죠. 지난주부터 그지? 예,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려요. 저희 회원분들께 그 주식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계절을 못 느낀다. 근데 제가 옛날에 이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제 방송을 들었어요. 제 친구가 이제 방송을 듣더니 굉장히 저를 좀 짠하게 보더라고. 근데 솔직히 좀 짠하긴 해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주식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이제 주식만 하시다 보면 또 내가 계절을 못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시장이 좋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진짜 좀 답답하거나 재미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요즘에 뭐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선하니 온도는 좀 높지만 또 이제 봄의 기운을 또 물씬 느낄 만한 이제 그런 어떤 상황. 물론 이제 꽃이 좀 지긴 했지만 그럴 이제 계절들을 좀 느끼다 보면 기분도 업되고 기분이 업되시면 여러분들 매매도 또 잘 돼요. 예.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하시는 건 꼭 반드시 좀 필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우리 피디님이 뭘 적어주고 계신데 시간?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은 꼭 하루에 한 번 잠깐이라도 산책 좀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5월이죠. 5월은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 행복하려면 수익이 좀 많이 나야 될 텐데 4월 달 시장 여러분도 어떠셨나요? 4월 시장 어떠셨어요? 4월 시장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4월 시장. 4월 시장. 4월 시장이 참
참 제가 볼 때는 괜찮았던 시장 같은데 어렵기도 했고 또 순조롭다고 이야기하면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월 시장 다행이다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어요. 4월 시장. 예. 5월 시장은 속도를 내일 구간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4월 시장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 무너지는 그림에서 결국에는 살아났고 그 살아나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면 여러분들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놨더니 뭐 보따리 내놔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사람 마음이 죽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어떤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사실상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다가 우려감이 커진 상태에서 조금 안정권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욕심이 또 생긴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4월 시장은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다 우리가 시장을 조금 바라봐야 되는 이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좀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어디가 있나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저분해 이게.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월봉이죠. 뭐 다른 것보다 월봉 먼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8% 정도 빠지다가 3% 상승으로 4월 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이와 좀 유사합니다. 5% 빠지다가 6%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변동성이 10%가 넘죠. 그래서 4월 달은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감과 그 다음에 다행, 그 다음에 기대감, 그죠? 아쉬움, 뭐 여러 가지 어떤 심리가 분명히 좀 들어가셨을 텐데, 요렇게 보시면은 뭐 그냥 일봉은 아직까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박스권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자리를 요렇게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지는 좀 잘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색깔이 좀 너무 진하다. 요 색깔 좀 바꿀게요. 뭔가 보기가 불편하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그냥 요 틀 안에 좀 갇혀져 있고 최하단 그다음에 최상단 요렇게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시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가온전선이라는 종목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전략을 제가 제대로 좀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종목은 좀 언급을 해드릴 텐데 전략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다. 관중에 좀 넣어두시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방송을 종료했죠. 그 말씀드렸던 위치가 이 자리죠. 그죠? 근데 이제 이번 주 딱 보니까 그래도 전력 인프라가 사실상 1등이에요. 업종의 흐름으로서 상당히 좀 좋은데, 중요한 거는 시장은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지수는 괜찮은데요라고 해도 전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전환이. 그죠? 전환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니까 전환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다른 종목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냐 안 되냐. 그죠? 예. 그러니까 맨날 보면은 좋은 종목은 있어요. 어떤 달이든 간에. 빠졌으니까 기회가 되는 것도 상당히 좀 많은 거고. 근데 지금 5월 달에도 제가 볼 때 전략 여러분들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5월 달 같은 경우도 변동성은 있을 것 같아요. 변동성은 여전할 수 있는 구간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월 달은 변동성이 있을 거는 결국 뭐냐면 호재거리가 과연 어떨 거냐, 뭘로 나올 거냐. 왜? 어닝 시즌은 여러분들 잘 지나갔죠. 지금 사실상 애플, 아마존이나 지금 뭐 어저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우리가 이제 뭐 메타나 알파벳이나 테슬라라든지 물론 이제 엔비디아는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중요한 빅테크들의 실적은 잘 발표가 됐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실적이 뭐 그냥 1분기 괜찮고 2분기 앞으로 전망치는 뭐 그냥 소소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반응인데 반응이 지금 미국장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어때요? 미국장이 조정이 나타나서 실적이 예상보다 일단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 반응 자체가 너무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밑에서 이제 올라왔고 기초 반등은 가능했던 이제 그런 구간에서 조정이 지금 추가적으로 엄청 심한 모습은 아닌데 심해질 요인이 아직은 사라진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정치 두 국가 G2 국가 미국 중국이 각자 잃을 것들이 많아요. 뭐 상황이 만약에 최악으로 가게 되면 경제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더 안 좋아지면 당연히 여론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임기가 이제 막 시작한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남아있는 시간은 많은데 어찌됐건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서 너무 안 좋은 그림으로 가기보단 한번 질러놓고 나서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조금씩 그것들을 서로의 어떤 입장, 그러니까 서로가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뭔가 협상 구간에 나설 건데 지금이 사실 그런 위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대감. 협상에 대한 결과를 제가 좋게 보자는 이야기를 드리진 않았어요. 협상에 대한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싸우다가 갑자기 애들이 어떻게 싸움을 멈추면은 야 이거 싸움 멈췄으니까 혹시 기대감이 생기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계속 지금 시장의 어떤 심리를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인 건데.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번 좀 볼까요? 자, 우리 이제 그 룰루루님은 전 왜 맨날 물려 있죠라고 또 이야기하시고, 우리 윤경희님은 20년 만에 꽃놀이 갔다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좀 요즘 물론 이제 전문가 활동할 때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계속 주식창만 보고 있으면은 못 느껴요.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있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로. 주식하고 있지 뭐 하고 있냐? 이게 아니라 뭔가 시장이 빠져서 만약에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주식을 했는데 손실이 나면 난 뭐 했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진짜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기분 전환을 계속 시켜가면서 생각을 객관적으로 계속 만들려고 하시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성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을 좀 많이 느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 어느 날은 어떤 계절은 매미 소리도 못 느끼고 어떤 계절은 사실 눈 오는지도 몰라 할 때가 있어요. 꽃 피는지 아니면 단풍이 지는지 그런 것들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식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성과가 너무 잘 나오지도 않다. 우리 빅리치님은 3월도 힘들고 4월도 힘드시고 주식이 힘들다. 주식 힘든 건 맞죠? 예. 근데 이제 뭐 노력하면 그 성과는 반드시 오는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화이팅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우리 정한님은 4월 괜찮으셨다. 다행입니다. 주식만 하다 보니 피부가 0, 피부과 예약하려고요. 5월은 제게 선물을 많이 줘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남산? 저도 남산 자주 가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중요한데 5월 달은 저는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좀 클 거다라고 좀 봐요.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뭔가 이슈 자체는 여전하다. 근데 1분기 실적 발표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시즌은 이제 아니죠. 5월 15일 되면은 우리나라도 피크를 이제 지나서 어떻게 끝나는 그런 구간이고 그러면 어닝 시즌 지나면 뭘로 올라갈까? 주가는 뭘로 올라갈까요? 경제 지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면 괜찮아 라든가 아니면 정책. 그다음에 지금 얘네들 협상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 현재는 요 협상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협상 과정. 그죠? 예. 근데 저는 뭐 결과가 너무 좋아서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요. 예. 계속 당분간은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셀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래할 만한. 그래서 지금 한 달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시장 그래도 거래할 만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시기가. 그래서 요때 오히려 급락했을 때는 과매도 구간이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횡보를 거치는 구간에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변동성이 지금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어떤 상태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조금 더 근데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전략을 그거 하고 있냐면 현재 위치에서는 어디까지 2600까지 요 위치 있죠. 요만큼 현재 저는 2600까지는 열어두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2600 구간에서는 뭘 하고 있냐 현금 비중을 어떻게 확대시키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2600 그러니까 2550부터는 현금 비중을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근데 그게 꼭 매매할 종목이 없다는 아니에요. 매매할 종목은 없다는 아니고 오히려 2600에 가까워지면은 현금 비중을 확대시켜서 흐름을 보자. 왜? 이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요 전고점 라인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요 자리 뚫릴까요? 5월달, 6월달? 5월달, 6월달 뚫릴까? 요 자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요 전고점 라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고점. 당연히 트럼프 이빨에 달려 있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저런 내용들은 이제 너무 좀 뻔한 내용이잖아요, 사실상. 트럼프는 말 한마디에 변동성이 있다. 그럼 트럼프가 계속 시장이 우호적으로 온순하게 여러분들 갈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최악으로 갈 것 같으면은 살려놓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오는 것 같으면 죽여놓고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저는 5월달에 여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밑으로 빠지면 회복은 잘 되는데 과연 상단을 많이 뚫을 거냐로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냐면 2660짜리거든. 여기서 좀 4% 올라야 돼요. 그럼 4%가 5월 달에 올라가야 되냐? 그러면 명분을 생각을 해야죠. 트럼프가 순한 맛이 되거나 실적이 좋거나 경제 지표가 좋거나. 근데 경제 지표는 사실상 지금 인플레이션은 우려감이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기름값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기름값 일단 안정권에 있으면은 뭐가 올라가도 그거는 좀 상쇄할 수 있는 상황들은 되거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실적으로 땡겨질 구간은 절대 아니죠. 왜? 1분기는 야, 이 정도면 다행이야 인 거지. 야, 이거 실적이 좋으니까 여기서 뭐 어떻게 급등시키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이 확인돼야 되는 그 시기가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어찌됐건 5, 6월 달은 바닥을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악재를 좀 반영한다거나.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를 바로 뚫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물론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주식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유연성이잖아요. 내가 그 어떤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이 틀렸을 때는 바꾸면서 대응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이 그게 참 쉽진 않아요. 그게 이제 쉽진 않긴 있는데, 왜냐면 자기 생각을 바꾼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과도 사람들이 보통 잘 못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이게 잘 안 되죠. 왜? 뭔가 쫀심 상하는 느낌도 들기는 하지만 생각 바꾸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자기 잘못을 하는 것과 생각 바꾸는 거와 뭔 상관이냐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전략이 있으면 그거를 수정하는 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 그거는 인간의 어떤 게 본능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자리는 당장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5월달 특히. 그럼 5월달은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그냥 박스권 라인. 죽으면 살아나고 죽으면 살아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다만 지금 요 상단까지는 좀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는 모르겠는데 요 자리까지는 대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이후에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현재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지금은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계속 주도주가 좀 바뀌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매매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일단은 뭐 시장 이야기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를 좀 지을 건데, 중요한 건 5월 달도 여러분들 4월과 유사할 거다라는 거고, 조금 더 상단은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다만 변동성에 대한 대비는 여러분들 좀 하시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스윙 그다음에 단기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너무 뭔가를 매집하냐, 그거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현금이 너무 좀 쪼들릴 상태에서 대응을 하다 보면은 매매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이따 잠깐만 지금 어디서 카톡 소리가 이렇게 나? 개인적으로 대부분 매도한 업종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그 회원분들은 그 엔터주 사익 실현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대부분 엔터주들은 다 팔았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뭐야 헬스케어, 문안, 양호한 그림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일단 한번 좀 보면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도 시장 예상만큼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오늘 좀 강하긴 하지만 여기서 한번 무너졌죠. 그 다음에 지금 산일전기 저희 리딩 종목에서 주력인 종목이 산일전기인데 산일전기는 요때 여러분들 매수 사인 좀 드렸어요. 사실상 4월 중순 있죠. 5만 원 초반짜리. 그래서 오늘 반등할 때 우린 요거는 뭐야 분할 매도 매수가 아니라 우리는 뭐야 판다. 왜? 저점에 샀으니까. 그래서 5만 1,000원, 5만 2,000원, 5만 3,000원에 매수한 요 물량은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반등시 매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시장 올라갈 때마다 2,550 이상에서 현금 비중 확대시킨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현금이 너무 많으면 좀 써도 되는데 현금이 너무 없으면 좀 만들고 가자 주의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농도 조절인 거지. 현금이 0% 하나도 없으면 안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왜? 어차피 우리가 트레이드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예, 트레이드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미도리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없으면은 좀 만들고 너무 많으면은 조금 써도 되는 건데 그 적정한 수치라는 건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제 어차피 각자가 여러분들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게 얼마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업종의 흐름이 여러분들 진짜 좀 중요한데 엔터는 오늘 전량 다 팔았어요. 저희는 사실 전량 매도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오늘 일단 흐름 괜찮죠. 요거 전략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아요 1000개는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조금 더 종목 개수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아지는 게 좋은 거냐?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1000개 오늘 목표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전력 인프라. 근데 전력 인프라는 확실히 흐름이 좋고 아직까지는 룸이 좀 더 열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회원분들께 드린 전략은 우리는 요거 올라온 건 언제? 요 4월 달에 산 물량 있죠? 예, 요거는 올라올수록 판다. 그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분할 매도 전략.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헬스케어나 이런 것도 한번 좀 볼 텐데 한번 알테오젠이나 뭐 ABL바이오 요즘에 리가캠 이런 것들이 뭐 대장이잖아요, 사실. 알테오젠도 지금 최근에 좋은가 싶더니 좀 내려와 있고 자, 그다음에 리가캠 같은 경우나 ABL 같은 경우도 뭐 지지력은 좀 좋은 건데 ABL 차트는 오히려 괜찮네요. 예. 헬스케어는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지력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뷰티는 여전히 탑픽 섹터로 봅니다. 뷰티. 잠깐만요. 오, 잠깐만. 오늘 우리가 종가에 좀 담을 거나 장중에 여러분들 담을 거는 물론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이재명 관련주가 좀 많이 밀렸죠. 아침 개파락 나왔고 그다음에 민주당 당론 그러니까 정책 수혜주도 오늘 좀 많이 빠지죠. 그러면 AI 뭐 신재생 이런 것도 좀 밀리는데 일단 좀 부진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뭐 방산, 그다음 뭐 반도체,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뭐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도 좀 밑에도 좀 올라오긴 하는데 잠깐만요. 한컴은 그나마 옆으로 좀 기긴 하네. 고영. 에코프로비엠 오늘 2차 전지 잠깐만. 에코프로비엠. 오늘 하이닉스도 일단 좀 괜찮죠. 잠깐만, 요거는 창 한번 열어보면서 같이 좀 볼까요? 그게 좋겠어. 저 혼자 보는 것보다 어떤 업종들이 흐름이 괜찮은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뭐 이제 테마주들 좀 많이 빠지고요. 이재명 테마, 민주당 테마 이런 것들 좀 많이 빠지지. 상승률 일정, 오늘 ENM, 한덕수 관련주, 그죠? 이런 것들 좀 올라가고. 젠백스가 오늘 좀 세네. 시공테크 강하고. 이수페타 오늘 좀 세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MLB 쪽이나 우리가 지금 CCA 관련주, 동박적층판, 요게 지금 두산이나 파미셀 쪽이 흐름 좋죠. 두산 녹십자 웰빙. 두산 9%, 파미셀 오늘 9%. 파미셀이 우리가 줄기세포 관련주로만 알고 있는데 요거 이제 전자 소재예요. 반도체 소재단에 있는 종목입니다. 요거는 색깔이 좀 바뀌었죠. 네. 색깔이 좀 변했어. 파미셀, 헬로비전, 유신, 동양, 네스트, 인텔리안 테크 일단 흐름 좋고. 한일전기가 오늘 44등이네. 48,500원. 오늘 하나 시스템 흐름 좋고. 한시도 흐름 좋고. 얼마 전에 한시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고. 잠깐만. RFHIC 이것도 흐름 좋네. 우리가 이제 지라 관련이라 그랬고 겐 관련주 있죠. 겐 관련주가 차세대 소재 SiC 실리콘 카바이드 요것과 같이 좀 부각이 되는데 이번에 RFHIC 실적이 좀 좋았어요. 생각보다 통신 쪽인데 사실 여기에 화웨이 여러분들 수혜주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 수출 금지되면서 이제 제재 때문에 얘가 수혜를 못 받았는데 화웨이 통신 장비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RFHIC인데 요 부분들이 큰 그림에서는 좀 바닥을 좀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지금 현재 보시면 요렇게 횡보 잘해주고 있어. 오히려 이번에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잘 나온 것 같아. 잠깐만요. 얼마나 왔냐? 37억. 적자 조금 그건데 흑자 기조 좀 이어가면서 작년 그래도 얘가 실적이 안 좋아져도 지금 보시면 적자 보인 적은 없어요. 영업이익. 그래서 요것도 지금은 그냥 무난. 그러니까 오히려 얘도 지금 보시면은 그냥 안 쳐다보고 나 여기서 그냥 조금 그거 해볼게. 왜 그러냐면 큰 그림에서는 돌잖아요. 이게 방향성 자체가. 추세 자체가 밑으로 꺾였고 옆으로 횡보하고 그 다음에 박스권. 그럼 결국 요게 지금 큰 그림이면은 큰 그림에서 결국 돈다는 얘기 뭐예요? 이렇게 U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림이 좀 이상한데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종에는 좀 넣어두세요. 이런 것들도 관종에도 좀 넣어놓으시고. 잠깐만. 저도 좀 넣어놔야겠네. 자, 그 다음에 옵트론텍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좀 어려웠죠. 그동안에는 좀 부각됐었던 건데 세트레가이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 노바렉스도 오랜만이네. 노바렉스도 흐름이 조금 바뀌네요. 이것도 좀 넣어놔야겠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전에 교육시켜드린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봉자리가 굉장히 큰데 이 음봉자리가 넘어갈 때는 사실상 매수 타이밍인 거죠. 왜 그러냐면 가장 강한 매도세를 어떻게 압박을 하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넘어간다라는 건 매수가 그만큼 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보면은 이렇게 횡보 조정 나타날 때. 근데 이런 것들은 노바렉스 같은 종목은 차트가 이뻐도 거래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쉽진 않아요. 아니면 제가 지금 이런 종목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거래량이 너무 좀 작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잘 체크해 두시면 너무 좋죠. 우리가 만약 차트를 볼 거면 차트만 보는 건데 매도가 압도당하는 그러니까 매수가 많은 매수가 이기는 그런 구간들을 여러분들 찾아내는 게 진짜 좀 중요합니다. 네,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지금 좀 그거 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잘 보세요. 근데 이런 거 은근히 많을 거예요 지금 시장에. 예. 그러니까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리딩할 때 순조로운 종목과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근데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건 뭐든지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리딩할 때는 사실 거래량 별로 없는 것들은 리딩에서 추천드리기 좀 힘들거든.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면 뭐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업종 대장급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그거긴 한데 낙폭과대 종목도 맞죠. 얘는 근데 뭐 당연히 기판 쪽, 예. 기판 이제 검사 쪽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업종에서 대장급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보면은 지수는 빨간불 좀 켜고 있긴 한데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보다는 국민의힘 쪽이 힘이 좀 좋고 한덕수 관련주들의 힘이 좀 좋고 그다음에 나머지 큰 그림에서는 결국에는 실적 발표가 좀 잘 된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뉴욕 증시 상승에 따른 어떤 덕을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아니구나 상승률 100위에서는 4%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에서는 오늘 100등 안에 드는 것들이 꽤 있었죠. 한 두세 개 정도.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오늘 좀 좋게 작용을 하는데 요거 시가총액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삼성전자 내리고 하이닉스 반등, LG엔솔 반등, 삼성바이오로직스, 요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잠깐만. 하나오션 한번 볼까? 제가 얼마 전에 하나엔진 여러분들 한 달 전에 이제 소개시켜 드렸던데 왜 눌릴 때 이 자리에서 4월 초 그죠? 예. 22,000원, 21,000원짜리. 근데 결국에는 신고가 라인이잖아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아직 건들고 싶지는 않네.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되게 매력적이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은 약간 조금 더 볼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기간을 좀 설정하고.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고. 네. 크래프톤. 이거는 이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크래프톤도 좀 이뻐지네. 이것도 좀 잘 봐야겠다. 크래프톤의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최대치거든요. 지금 배그가 워낙 잘 나가는데 주가는 최대치가 아직 아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놓고 볼 때는 또 잘 봐야 돼. 왜? 두 가지의 갭이 있죠. 이런 것들도 좀 잘 보셔야 되고 카페24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번에 제가 YG 카페24 한컴 이제 세 개를 같이 말씀드릴 때 카페24 같은 경우가 오히려 요 자리잖아요. 근데 추천하고 지난주 안 가다가 오히려 이번 주 지난주 말부터 그냥 튀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시차는 좀 있어요.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흐름이고 잠깐만. 자, 우리 그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10시 반 이제 좀 넘어가는데 종목 이야기 좀 할게요. 근데 가장 내가 여기서 좀 사고 싶다 하시는 업종 있어요? 매수하시고 싶은 업종? 매수하시고 싶은 업종? 그러니까 우리 울룰루님이 갖고 계신 질문이 가장 현실적인 고민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전환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게. 내가 현금이 한 30% 이상 있어갖고 많으면 갖고 있는 종목이 물려 있어도 어떤 것들 새로 사는 게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봤을 때. 물론 내가 손실을 보고 있으면 이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건 다른 문제인데. 잠깐만요. 한번 좀 볼까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좋아요는 900개 지금 찼으니까 한 150분, 뭐 거의 200분 가까이 눌러주신 것 같아요. 1000개는 아직 안 됐네. 전력주, 산수님, 로봇, 2차전지, 포스, 반도체, 게임주, 셀트, 증권주, 수수님, 어우, 좋아. 수수님, 저랑 뭔가 좀 맞으실 것 같은데, 화장품이라고 대답해 주신 분들도 좀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 보면 겸손맨님 전력이시고 하이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성향 차이가 있어요. 내가 좋은 걸 따라갈 거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강했던 걸 따라 붙을 거냐, 아니면은 전혀 새로운 걸 갈 거냐, 아니면 바닥 조금 다지는 거 살 거냐, 약간 이제 이 차이가 있는데, 증권 제가 한 달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게 키움증권이잖아요. 사실 증권주 같은 경우가. 저도 사실 지금은 조금 고민스러워요.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나쁘다는 아니고 제가 보고 있는 것들에 다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사실 우리가 매매해서 수익 냈는데 큰 수익은 아니고 약수익 정도 수익 내고 지금 분할 매도해서 좀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키움증권은 제가 요 타이밍에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3월 중순 이후에. 그죠? 그러다 한번 죽였다가 다시 이제 급등하면서 신고가인데 증권주는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키움증권 이번에 실적 보시니까 어때? 잘 나왔죠. 예. 그래서 명분 자체는 충분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죠. 5,000포인트 이야기 나오면서 그 전에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거에 조금 더 추가되는 느낌인데 근데 이거 보면 오늘 어때요? 민주당 관련주들 빠질 때 안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그거랑 연관이 별로 크게 작용되진 않는구나. 그럼 우리는 뭘 바라볼 수 있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넥스트레이드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또 확대되고 있고, 그죠? 금리는 또 떨어지고 있고, 실적 좋아지고 있고, 예. 오히려 지금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지금 주가가 많이 밀릴 때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 갖춰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중요한 건 작년 시장이 조금 올라올 때 얘는 횡보만 했단 말이에요. 증권주 업종 같은 경우가.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해서 증권주는 좀 좋게 보는데 아무튼 의견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기본적으로 5월 달에 저도 가장 물량을 크게 담을 업종을 세팅해 놓고 나머지를 그냥 순환시켜가는 그런 구조로 좀 가려고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요즘에 추가가 된 게 그동안에 증권이라고 말씀 주신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2차전지 반도체 뻔한 거 헬스케어나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뻔하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안 보시던 것들. 예. 야, 조아님 은행주. 왜냐면 이게 금융은 잘 안 보게 돼요, 여러분들. 일단 이상하게. 재건주는 항상 미련이 있으시고 화장품, 로봇도 엔터는 아직도 많이 있으시네요. 엔터는 아직 좀 많이 있으시구나. 전력주. 근데 원전 전력 반도체는 세트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오케이, 엔터도 좀 있으시네요.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반도체와 연관되어 있는 거 이쪽이 좀 많으시고 조금 소수의 의견 중에는 금융이 좀 들어있네. 그 다음에 좀 소수의 의견이 또 뷰티 쪽도 좀 들어있고 클래시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볼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하다 보면은 싸고 좋은 그러니까 싸고 뭔가 기대감 있는 주식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싸고 기대감 있는 주식이 잘 없다고. 사실상 보통 성장주 위주로 움직이잖아요. 미래세증권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등. 근데 미래세만 잘 가는 게 아니라 키움증권도 여러분들 저점 대비 11만 원짜리에서 14만 원이면 20% 넘게 올랐죠.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4만 원짜리가 거의 5만 2천 원이면 얼마예요? 최저점에서 얘도 이제 박스권이 뚫렸는데 삼성증권, 키움증권 우리가 이것도 리딩에서 한국금융주도 그렇고 수익 많이 낸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이 많이 냈다는 게 많이 들어가서 수익금이 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수익률이 큰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작년에 집중했던 게 삼성, 그 다음에 한국금융주주, 뭐 키움 이런 것들이었는데 흐름 괜찮죠? 괜찮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흐름 좋은데 4만 원짜리 5만 2천 원 이것도 얼마? 25% 넘게 올랐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그 지난주에 이제 가온전선이나 제가 그동안에 안내드렸던 종목 간단하게 조금 요거 피드백 좀 잡아드릴게요. 물론 가온전선 많이 샀다거나 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이제 종목 명만 언급을 했지 전략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서. 근데 이게 보면은 전력인프라 여러분들 흐름 좋잖아요. LS 쪽, LS1렉,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산일전기도 이번에 실적 좋고 일진전기. 그러니까 업종에서 잘 가면 산일이나 일진이가 좀 잘 가고요.
그 전에는 일렉트릭이었죠. 근데 일렉트릭은 이번에 실적 발표 전후로 조금 힘이 빠졌어요. 효성은 여전히 좀 좋은 그림이고, 그 다음에 LS는 최근에 이제 좀 LS랑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지금 LS 뭐 마린이나 그 이외 것들 있죠. 가온조선, 그 다음에 지금 LS 에코에너지 이런 것들도 원래 탄력이 좀 붙는 종목인데 이건 아직까지 좀 붙진 않았네. 근데 지금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이제 LS 그룹이다 보니까 요게 지금 부각이 좀 되는 그림이죠. LS 전선이죠. LS 전선 비상장 보시면은 LS 전선이 82% 갖고 있어.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가는 거고, 패턴 자체가 지금 어때요? 그냥 박스 보니까 좋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종목이 좋아서 무조건 몰빵해야 됩니다 논리는 아니고, 다만 그 업종이 움직일 때 대장급은 누군가는 알 필요는 있다고 항상. 그죠? 예. 그래서 얘도 지금은 고점 아직 못 넘었어요. 근데 트라이 한번 하거나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전력인프라는 제가 아까 산일전기는 우리는 분할 매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시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너무 나빠 이게 아니라, 산일전기는 4월 중순에 매수했던 거, 요때 샀던 5만 1,000원 구간에 샀던 게 얼마? 한 15에서 20%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왜 5만 원 샀는데 6만 원이면 얼마예요? 20%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딱 20%까지는 아니겠지만 15% 내외 정도 수익이면 일단 좀 챙기고 갑시다의 전략이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우리 입장이 각자 입장이 다르죠. 또 누군가는 여기서 사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오늘 올라갈 때 이거 차익 해놓고 봅시다. 인 거고. 비중 좀 줄여놓고 볼게요. 왜 아까 이 전략과 그거 한 거죠. 2,550 이상에서 현금 넘어 없으면 안 되니까 좀 만들어 둘게요. 대신 너무 많으면 좀 쓸게요. 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0%면은 20% 정도까지 만드는 거고, 20%가 넘어가면 좀 쓰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리스크 관리 너무 합니다. 아니면 안 합니다의 논리를 볼 건 아니라는 거지.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무튼 이제 종목도 그런 것들 다 참고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야 이게 계좌에서 내가 어느 정도 물량을 담아놓고 볼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볼 수 있을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종목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관심 종목엔 업종 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 실적 수혜주, N 금리 인하 수혜주, 지수 변동성은 일단 증권주는 여러분들 일단 좀 좋게 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증권주는 뭐 지금 탑픽 종목을 우리가 좀 봐야 되면 키움증권을 보는 게 지금은 좀 맞는 것 같아요. 키움증권. 그러니까 저는 증권주는 오히려 단기 마인드는 별로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사실. 근데 지금은 키움, 삼성, 대형주는 키움, 왜 이래? 삼성, 그 다음에 지금 미래셋 이쪽이 뭐 다른 것들은 나쁘냐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국민 주주도 많이 올라왔네 최근에. 전력주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전략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까 엔터주도 전략 매도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이제 제 어떤 회원 운영하면서 이제 리딩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인데, 우리는 오늘 엔터를 다 팔았어요. 왜 그러냐면 호재가 그동안에 계속 나왔죠. 그럼 호재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호재거리가 나왔는데 주가가 일단 조금 음봉이죠. 뭐 디어유,
노머스 이런 것들이 다 그죠? 뭐 하이브, 그다음 뭐 JYP, 그다음 뭐 SM, 그다음에 JYP나 SM은 아직 좀 강한 편, YG 플러스가 일단 센 편, 그죠? 근데 다 음봉이죠. YG 엔터. 얘네들이 뭐 끝난 건 아닌데 어떤 호재가 뜨면서 올라줘야 될 어떤 그런 탄력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팔고 다시 보자라는 측면에서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 이거는 거의 피크아웃입니다에 대한 논리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눌렸다 올라오는 거고 그게 이제 뭐 엔터든 전력인프라든 그래서 지금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오늘 당연히 이렇게 보시면 양봉, 음봉, 양봉이고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죠? 실적 잘 나왔고 그러면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사라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지수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뉴욕 증시 대비는 현재는 일단 좀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략 매도가 아니고 우린 분할 매도예요. 분할 매도로. 네. 분할 매도. 그래서 지금은 산일 전기,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자체를 나쁘게 보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제 전략대로 가기 위한 부분을 그거 하는 거예요. 어디 2,600까지는 현금을 더 만들게요. 최소 30에서 50%까지는 올라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전고점은 5월달은 아직은 돌파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돌파가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은 결국 뭐냐면 결국에는 이걸 넘어갈 만한 재료가 조금 애매해요. 왜? 실적은 분명히 아닐 거고 왜 실적 중요한 건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 동향이나 아니면 뭐 당연히 미국장이나 뭐 경제 지표나 트럼프 입에 많이 또 달리긴 했지만 중요한 건 경제 지표로서 급등을 시킬 거냐 그것도 좀 애매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각자의 주도권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계속 센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센 말하고 유화적인 제스처, 센 말하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반복적으로 할 것 같거든. 그럼 시장은 이걸 지금 못 넘어간다고 보거든. 그럼 수장고는 전력 인프라가 많긴 해도 지금은 반도체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 치고 가기에는 조금 한계점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원전 여러분들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어때요? 세론 나왔잖아요. 호재는 분명히 떴어. 근데 2월 고점 못 넘어요. 물론 BHI 같은 경우는 일단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좀 받는 거지만. 그러니까 뭔가가 탄력적으로 줘야 될 때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어떤 얘기가 있듯이 소문에는 사서 뉴스에는 나왔는데 뉴스가 나왔으면 강해질 거냐 아닐 거냐를 봐야 돼. 근데 뉴스에 그렇게 강해지지 않으면 일단 줄이거나 아니면 매도하고 다시 보는 게 좋다는 판단이에요. 네. 그래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도 실적은 잘 나왔죠. 다행스러운 건 밑으로 안 깨지니까 다행인 건데 이게 과연 그러면 계속 치고 갈 건지는 모르겠다. 이건 이제 제 기준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전략은 분할 매도 전략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럼 뭔가 사야 되는 전략과 분할 매도 전략이 좀 충돌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그럼 중요한 건 지금 오늘 단타 마인드로 가야 되냐?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증권주 일단 여러분들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주는 단기 마인드는 좀 그래요. 길게 보는 전략. 그러니까 스윙 개념, 스윙 또는 중기 마인드.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건데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좀 볼게요. 자, 요거 하나 좀 올라오네. 좋다. 예. 그래서 키움증권 여러분들 좀 전략을 그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키움증권은 그냥 어디까지 13만 원. 이거는 근데 사실상 21선까지는 열어놔도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추세 패턴이잖아. 이게 지금 돌파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저는 이 자리 돌파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주가 만약에 여기서 옆으로 더 횡보하면 여러분들 막판에 아까 10월달
달 되면 뭐가 또 들어올 수 있냐면 배당 받으려고 배당 수급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눌러주겠지만 뭐냐면 결국에는 회복이 빠른 업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증권주는 오히려 단기 마인드도 좋고 그다음에 중기 마인드도 좋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늘렸지만 쉽게 올라오는 이제 그런 그림이고, 근데 증권주가 올라오는 이 명분 자체는 우리나라 실적도 중요하고 금리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금융업종 같이 올라오니까 그것도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금융은 사실 안 보신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올해는 좀 중요한, 특히 내년까지는 중요한 업종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특히 증권주 같은 경우가. 왜냐면 은행 갈 때 얘네들 잘 못 갔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증권주, 키움증권은 13만 원 초반까지는 매집 마인드. 그럼 딱 거기까지만 사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중요한 거는 오늘뿐만 아니라 21선을 추세적으로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간다고 하면. 예. 그럼 21선까지는 사실 열어놓으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당연히 박스권이니까 전저점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럼 나는 어떤 물량,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물량은 지금 많이 담을 거냐에 대한 고민인 거잖아요. 이게 사실 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라면은 여기서 그냥 20%를 사놓고 더 빠지면 더 살 생각을 해놓고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 사고 나머지를 더 빠지면 더 사고 안 빠지면 안 사고 그냥 1차적으로 물량 사놨던 것만 올라가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거지. 그럼 고게 움직이게 되면 그거는 이제 단기 전략으로 좀 바꾸는 거고. 예. 왜냐면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치고 갈 거냐.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아직은. 아직까지는 좀 갇혀 있는 전략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3만 원까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1차 매수 물량은 13만 원 초반까지는 매집 마인드로 가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큰 그림에서 보면 11만 원 지지선, 단기 지지선 21선, 그 다음에 큰 그림 박스권 하단 10만 5천 원 이렇게 보시고 목표치는 얼마예요? 목표치는 1차는 박스권 상단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일단 좀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근데 증권주는 여러분들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증권주 얘기를 미리 했잖아요. 언제부터 했어요? 이때부터 했어요. 이때부터. 3월 중순부터 계속 해드렸어요. 갑자기 처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오늘 종가에 살게 있고 장중 글쎄. 이것도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시간 벌써 10시 54분이네. 11시가 넘어갑니다. 제닉도 좋다. 토니모리, 제닉 횡보하는 우리가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은 관심은 좀 필요해 보여요. 네. 화장품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2도 그렇고 VT도 그렇고. 화장품은 일단 다 양호한 그림인 것 같아요. 뷰티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자, 잠깐만요. 종목 한 2개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주신 거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순이익의 25% 배당이면 배당 성향 25%니까 큰 편이죠. 예, 큰 편이죠. 조선도 아직은 꺾인 것 같지는 않은데 참 이게 좀 어중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매라는 건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거잖아요. 상대 비교잖아요. 쟤보단 얘가 좀 더 빠를 것 같아. 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빠진 게 호재가 뜨면 가장 많이 가죠. 낙폭과대가 그래서 좋은 거긴 해요. 근데 신고가 종목도 당연히 좋아요. 왜? 휴젤 같은 종목 여러분들 보시면 안 빠지고 계속 가죠. 보톡스 이번에 수출 동향 보시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에 따라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 내가 잘했고 못했고가 당연히 구분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조선 같은 경우도 수주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들어와서 좋긴 한데 과연 그러면 탄력적으로 강하게 치고 올릴 거냐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좀 살아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요. 근데 많은 물량으로 많이 담아야 될 건가는 약간 갸우뚱.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좀 볼까요? 여러분들 고용 한번 보죠. 고용.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로봇주, 그 다음에 이제 IT 섹터 반등. 요건데 고용 한번 전략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텔레그램은 일단은 주소는 좀 등록을 해 두시죠. 텔레그램. 일단은 요거는 그거 해 두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요거는 등록을 좀 해 두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뉴스 보시면 뉴스 내용 여러분들 우리가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뷰티 쪽은 우리나라가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대표하는 산업 중에 또 하나고 필러 보톡스 화장품 이렇게 세 가지죠. 그다음에 스킨 부스터 뭐 파마 리서치.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뷰티는 아직 좀 좋게 봐요. 그래서 차트대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질문들이 많죠. 뭐 톤이나 뭐 제넥이나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신데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이쁜 뷰티는 저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게 피크가 어느 구간이냐 이제 그걸 예상하는 것보다는 시장보다는 강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 관광객 유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있죠. 그래서 3분기 중에는 중국 무비자 관광객들이 국내로 유입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아직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출 동향도 보시면 작년보다 아니면 지난 그러니까 전 분기나 전 월비보다도 좀 개선이 좀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영향은 저는 뷰티는 좀 이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뷰티 산업 자체가 가장 비중이 커도 사실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요것도 이야기 드린 지 좀 됐죠. 왜? 그 전에 뭐 휴젤이나 메디톡스나 휴메딕스, 바이오플러스 이런 것들로 많이 이야기 좀 드려왔고, 그죠? 예. 그래서 뭐 증권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실적이 갖춰진 성장주. 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인 거지.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가 정치적으로 워낙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먹거리도 좀 많고요, 그죠?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아무튼 지금 텔레그램 여러분들 요거는 그 구독 신청을 반드시 좀 해두세요. 근데 이제 제가 고용 말씀드리다 갑자기 왜 이야기 드리냐면 영향력 있는 기업이나 국가나 인물이 어떤 멘트를 쳤을 때는 여러분들 기대감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알령 이야기는 워낙 지금 많이 나오는 뭐 끝난 건 아니다라고 봐요. 다만 지금 호재에 굉장히 지금 뭐냐면 그래도 아는 내용이야 약간 요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다음에 요 지금 보시면은 머스크는 수술로봇 5년 내 최고 외과 의사 능가할 것이다라는 어떤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과 연관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고용은 왜 수술 로봇과 연관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원래는 3D 검사 장비 업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스마트 기기나 자동차나 요런 쪽이 성장을 하면 고용의 수혜를 받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지금은 뇌 수술 로봇 요거 FDA 여러분들 뉴스 보이시죠? 뇌 수술 로봇 카이메로 FDA 승인 났다. 요 부분들 있죠. 그럼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도 지금 로봇에 대한 관심, 휴머노이드 이야기 나왔지만 외과 수술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멘트를 좀 쳐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고용이 실적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실적은 예상보다 안 좋았지만 흑자를 어떻게 보여줬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된 종목이죠. 그래서 실적 때문에 지금 어떻게 갑자기 주가가 밑으로 깨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작년 7억 적자 흑자 전환 이렇게 그러면 조금 이제 턴을 했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고용 같은 경우도 주가가 그동안의 급등 이후에 최근에 어떻게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횡보하는데 바닥권에 보면은 요 위치 지금 어디 12,000원짜리가 중요한 지지 위치예요. 그럼 현재로서는 요것도 어디 15,000원 부근에서 12,000원짜리가 박스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들. 그래서 오늘도 탄력도는 살아있어. 시장보다는 좀 좋고 재료 거래도 좀 살아있기 때문에 실적도 좀 나왔고요. 그럼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가 우려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좀 덜어냈다라는 것도 일단 고용은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12,000원 박스권 플레이 이렇게 좀 가시면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15,000원이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시수가 조금 이제 올라와 주고 돌파가 되면 시장이 좀 안정권으로 가면은 얘는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것도 15,000원 구간도 일시적으로 좀 넘어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밑에 지지력이 강하면 여기 지금 121선, 61선 자리 있죠. 16,000원 자리도 한번 틀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키움증권 고용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좀 더 볼게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근데 이제 그게 같이 확대될 수도 있어요. 도미님이 지금 이야기 해주셨지만 그게 이제 뭐 당연히 뇌 수술도 이제 중요한 건데 수술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애들 뭐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최근에도 어떻게 돼요? 큐렉소 이거 뭐야 깁스파마네. 큐렉소나 이런 것들도 밑에서 툭툭 치는 게 이제 그런 어떤 명분들도 좀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고용 쪽 이것도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텔레그램 그거 구독 신청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은 지금 민주당론도 중요하긴 한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국 시장 업황 개선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큰 거니까 그 부분도 좀 잘 보세요. 칩셋 미디어, MPU 이야기 나오면 칩셋 미디어도 계속 움직이긴 할 건데 이것도 반도체에 간다고 하면은 MPU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가니까 칩셋 미디어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 여러분들 요거는 같이 관종에 좀 넣어 놓으세요. 요 정도는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요거는 좀 봐야 되는 업종입니다.
에브리보, 사밍, 고용, 아이센스, 에코프로, BM, 가온이도 다시 올라왔네. 전력인프라. 동방메디컬도 올라왔고, APR 흐름 좋고, LK캠. 그 크래프톤 있죠. 게임 업종. 게임 업종은 지금 제가 밑에 관종은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보시면 시프트업 있죠. 요것도 지금 밑에서 어떻게 좀 턴하면서 요렇게 그림 만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도 잘 됐고, 오히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봉 넘어가는 위치에서는 오히려 그 자리가 의미가 있다. 이게 딱 걸리거든요. 지난번에 요 갭 자리가 저항이 센 자리인데 그 자리 이번에 넘었어요. 그 다음에 그 자리 이제 넘어가려고 하죠. 그럼 이제 오늘도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시켰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면은 뭐가 돼 있냐면 손절 라인이 명확하다라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크래프톤. 요거는 사실 관세와 연관이 조금 이제 덜 하다라는 거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저항 구간 돌파. 그 다음에 지금 신고가 라인. 발표도 긍정적.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39만 원 이하 구간 39 관심 있게 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선은 34만 원. 요 자리가 좀 명확하죠. 그래서 요게 지금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실적은 최대치인데 요건 아직 고점 22년 고점 못 넘었습니다. 그럼 40만 원 한번 시도하고 그 이후에는 돌파 시도 한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기 때문에 일단은 크래프톤에 대한 부분들. 그럼 얘는 지금 아까 고용이나 다른 것들이랑 조금 흐름이 다르죠. 신고가 라인이니까 요거 나 이런 거 좀 안 할래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저는 스타일이 좀 두 가지 같이 봐요. 그러니까 조정을 충분히 받은 거, 아까 이제 고용 같은 애들이나 아니면 지금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관심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삼성과 다시 뭔가 협력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이번 주 나왔던 게 하이닉스와 그 사이가 안 좋아서 조금 이제 틀어지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둘 다 이제 결별하는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그러기 쉽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비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최근에. 예,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최근 보시면 이렇게 급반등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요렇게.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은 사실 그냥 차트로 보기도 하긴 하지만 그런 이슈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섞어주는 게 가장 좀 좋긴 좋아요. 예.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위에 피디님이 올려주신 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거기에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그래서 요거를 관종을 여러분들 한번 요거 제가 지금 올려드린 건 내용들 요 종목들 있잖아요. 뭐 카페24나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죠. 뭐 YG엔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2주 전에 말씀드린 게 이번에 이제 뚫려가는 애들이 있는 거고, 그 이제 카페24나 지난주 말씀드렸던 게 이제 가온전선이고, 뭐 키움증권 한 달도 넘었죠 사실상. 한번 접혔다가 다시 올라가서 신고가 낸 종목이잖아요, 이거. 그지? 근데 이제 뭐 RFHIC는 추세적으로 좀 바뀐다. 노바렉스도 바뀐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잘 보셔야 돼요. 예. 관전 등록 좀 해놓으시고. 오늘 일단 고용 키움증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고, 크래프톤까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세 가지 좀 보시고, 파미셀은 오늘 이렇게 안정되면은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이런 그림들. 그래서 이런 어떤 유형들, 패턴들 좀 잘 체크는 좀 해두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들어온 거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 건데, 종목은 제가 세 가지 좀 말씀드렸죠.
오늘 사실 반도체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했는데 반도체는 일단 좀 뺄게요.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에서 반도체 지금 잠깐만. 아니다, 일단은 뭐 그거는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기초 반등은 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레거시 쪽, 근데 레거시라는 게 지금 꼭 중국 쪽 매출 비중이 확대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오히려 DDR4나 DDR5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가격 상승 수혜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맞긴 맞는데 지금 보시면 뭐 SNS텍 같은 애들 있죠. 뭐 FST나 뭐 TCK 아니면 하나 머티리얼즈. 근데 지금 보다 명확한 게 중국 매출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이런 애들, SNS텍 같은 경우가 추세적으로 좀 좋아요. 아니면 이제 뭐 미코, 코미코 이런 것들이 좀 있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자니까. 네, 저는 아직까지는 반도체를 신규로 좀 사실 거면은 비중을 너무 크게 담을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뭐 SNS텍이나 뭐 파크 시스템즈 이런 쪽을 일단 좀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런 거구나. 아무튼 이제 오늘 종목은 요 세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키움, 고영, 크래프톤 이렇게 좀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트륨 배터리 개발했다. 리튬 배터리 산업에 문제 없냐? 로봇주 흐름은 어떨까? 5월 시장 흐름 전망은 우리가 이제 뭐 나트륨 배터리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대감 있었던 게 애견케미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참 리튬 이온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 근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왜냐하면은 사실 전고체 관련주들도 기대감 요인은 있지만 지금 상용화 단계는 아닌 거죠. 그죠? 현재 주력이 있고 예전에 뭐 LED TV가 개발됐다고 바로 LCD나 더 그런 TV들이 어떻게 관련주들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돈을 못 벌었냐 또 그것도 아니고요.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신제품에 대한 개발은 항상 우리가 일어나죠. 근데 이제 주력이 뭐냐는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력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성비, 그죠? 그게 바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어떻게 전환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럽 지역이나 중국 애들은 전기차 판매가 작년보다 계속 증가가 되는데 미국도 물론 증가가 돼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오히려 역성장이죠. 거꾸로 지금 꺾이고 있고. 그럼 대부분 그래서 뭐 니켈, 리튬 가격 특히 리튬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지금 산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애널리스트들의 톤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나트륨 배터리는 중요하긴 한데 지금 중요한 게 또 전고체도 중요하고 현재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또 지금 뭐 중국에서 쓰고 있는 LFP냐 리튬 인산철이냐 아니면 우리가 삼원계라고 얘기하는 그런 배터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원계가 당연히 이제 주력인데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신제품이 나오면 그 밑에 있는 하위에 있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제품은 완전히 그러면 이제는 성장 기대감을 가져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그게 우선 같지는 않아요. 네. 결국에는 배터리 생산보다는 수요가 많아져야 되는 거고 다만 그 배터리 생산보다 지금 수요가 지금 맞는 구간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빠지고 상품 가격이 떨어지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계속 우하향이죠. 피크는 찍은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작년보다 전기차 판매가 유럽이나 중국에서 또 안 되냐? 그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는 좀 어려운 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바닥에 대한 어떤 논리를 좀 펼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어떤 양극재들 있죠. 음극재든 양극재든 아무튼 소재 딴 애들. 그러면 이게 바닥이 찍혔으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더 안 빠지는 거랑 올라가는 거랑은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뭐 애견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매각 이슈나 잠깐만요.
우리나라에서는 요 나트륨 배터리 개발하고 그 기대감이 있었던 게 애견케미칼이거든요. 근데 이제 AK 그룹의 어떤 지분 구조나 이런 것들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요것 때문에 포지션을 지금 바로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전구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나트륨 쪽으로 가면은 결국 뭐냐면 가격이 또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트륨 갖다 쓰니까 비싼 거보다 싼 거 쓰는데 싼 게 효율도 나쁘지 않고 괜찮다라고 하면 또 갖다 쓸 수 있지 않나. 근데 리튬 이산철도 이제 그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아직까지는 영향이 엄청 클 거냐 작을 거냐. 근데 이것도 좀 구분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싼 게 LFP고 그 다음에 비싼 게 그 삼원계고 그 다음에 더 비싼 게 상용화는 아직 안 됐지만 전구체 배터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싸고 비싸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지? 적게 가는 제품에 LFP 끼우고 자주 갈아 끼게끔 만들게 되면 그것도 시장성이 있는 거고 중국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의 당장의 영향력이 어떻게 클 거냐 적을 거냐 이제 그거를 논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나 우리가 아직까지는 진행 상황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그거와 조금 상관없이 이번에 어닝 시즌이 조금 지나면서 2차 전지는 실적이 조금 바닥을 쳐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의견이 있다고 바로 여기서 급등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현재는 일단 확인은 조금 더 2, 3분기 정도 더 해보고 진짜 매출액이 더 증가됐네 더 안 좋아지진 않네 라는 어떤 인식이 들어오면 더 좋아지는 상황들은 만들어지겠지. 근데 이제 말씀하신 질문 주신 내용 자체는 조금 더 우리가 길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만 당장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봇주 흐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로봇주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시긴 한데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조금 그거 하긴 한데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지금 2023년, 2024년에 요 구간에 올랐을 때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올라갈 때 기대감이 부각되다가 내려올 때 어떻게 성장성이 어떻게 꺾인 거 아닌가요? 라는 내용이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그 뒤에는 어떻게 급등 나왔죠. 그러니까 로봇 산업은 앞으로 계속 좀 성장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완벽하게 인간을 대체할 거냐?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보지 못하는 어떤 의견들도 좀 많이 있죠. 왜냐면 신발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로봇이 잘 만들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런 자동차나 이런 거 하고 용접하고 어떤 무거운 거를 들고 옮기는 데는 좀 적합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섬세한 것들 있죠. 뭐 수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신발 같은 경우 로봇이 사람보다 잘 만들 거냐 대체할 수 있겠냐 그거는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본국으로 오게끔 만든다고 하지만 중국을 이기지 못하는 게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에 대한 의견과 그 다음에 숙련도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있긴 한데 이게 실적이 흑자냐 아니냐 아니면 앞으로 지금 매출액이 증가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로봇주의 흐름이 지금 어떨 거냐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쪽 아직까지는 기대감 요인들은 좀 더 크긴 한데 주가는 영 형편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성장성이 있는 것과 그다음에 주가의 흐름과 이렇게 서로 충돌할 때는 무조건 큰 비중을 담아놓고 대응하시면 전략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전략을 쓰는 거랑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저도 로봇주를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큰 물량으로 들고 있어 이걸 봐야 되느냐는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분야에 따라 조금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휴머노이드나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뭐 중국에서도 뭐 달리기 대회도 하고 뭐 또 하고 하긴 한다는데 주가는 영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올랐으니까. 그럼 기대치가 아예 없느냐? 그것도 아니고. 당연히 기대치가 있으니까 지금 뭐 테슬라도 그렇고 계속 돈 들여가면서 투자는 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일지 어떤 시점일지 그거는 뭐 각국의 상황 아니면 각 기업들만의 상황이 조금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기대치는 아직은 좀 살아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해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금 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아예 안 나올 수 있겠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 레인보우든 그러니까 결국 LG 뭐 한화 그다음에 뭐 삼성 SK 이렇게 대기업마다 협력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간헐적으로 툭툭 쳐주는 구간들이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일단 21선 부근까지의 반등은 보통은 다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는 그 이유가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약간 이제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월 시장 흐름 전망은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요거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은 여전히 클 것. 그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하는 전략이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전고점 돌파는 어려우나 돌파 시도는 나타날 것.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600 가까워질수록 현금 비중은 확대 전략 유리. 근데 요거는 유동적으로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으니 내용 체크가 중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밑에는 하방은 어느 정도 자리까지는 2400까지는 열어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5월달이 4월 저점을 테스트할 거냐와 그 다음에 테스트 안 하면 어디까지 열려 있을 거냐인데 5월달이 4월 저점을 테스트하는데 4월 저점을 안 깨면 6월달이 오히려 더 좋을 거고요. 6, 7월이. 네. 그래서 이 5월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관세 전쟁이 있는 마당에 이게 무조건 저점을 깰 거냐 아직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5월은 그래서 좀 중요한 달. 왜? 관세가 이제 액션들이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잖아요. 4월이. 그죠? 3월부터 해가지고 그럼 5월은 뭔가 악재가 반영은 됐지만 완벽하게 또 반영된 그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변동성은 여전히 클 것이라고 봐요. 예. 당연히 트럼프 입이 중요하고 실적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경제 지표는 중요한데 우리가 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인데 물가 상승이 일어날 거냐, 유가가 빠지는 건 그나마 좀 다행이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은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경제 지표 자체는 지금은 뭐 당연히 뭐 소매 판매나 아니면 수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당연히 좀 중요해지긴 하겠지만 크게 악재거리는 결국 실적 시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면은 결국 7월 아니면 그 이후 그러면은 당분간은 조금 더 안도 랠리 단 무조건 편한 시장은 아닐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좋게 봐요. 예. 반도체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뭐 하이닉스를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본다면 하이닉스도 뭐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그거가 중요해요. 지수가 올라갈 때 어떤 업종이 갈 거냐와 그 어떤 업종이 갈 때 그러면 어떤 종목이 움직일 거냐. 대장급을 찾는 작업들 있잖아요. 예.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서. 뭐 당연히 우리가 지금 뭐 HBM 관련주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CX에 뭐가 있고 유리기판 뭐가 있고 아니면 레거시 뭐가 있고
중국 매출 비중 증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구분해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럼 거기서 지금 충격이 좀 덜 받고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중국 매출 나오면서 수출 잘 된 애들, 블랭크 마스크 1등, 뭐 파크 시스템즈, 원전미경 1등, 아니면 뭐 코미코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기준점을 뭘로 볼 거냐가 되게 좀 중요한데 그게 다 애매하면 그냥 하이닉스 보시면 돼요. 제일 편해요, 사실. 한미반도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 지금은 당연히 이제 TC본드 쪽에서 1등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반도체가 오늘 MLB 뭐 이수스 페타시스나 두산이나 CCFL이나 그 다음에 고고 수혜주 파미세 이런 것들이 좀 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구분하면서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비중 설정을 하는 건데 원래는 반도체 업종 자체로 보면은 저는 오늘도 매수 자리로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으면 문제고 너무 없으면 또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50% 비중 넘고 싶진 않고 한 20% 정도밖에 비중이 없다, 10%밖에 없다. 그럼 좀 더 채우는 건 괜찮다 정도 보고 있는 거죠. 뭘 반도체를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거 해두세요. 요거는 화면 지금 보이시나? 네, 화면 지금 아마 보이실 텐데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관중에 같이 좀 넣어놓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 보면은 맨 밑에 파미셀은 요거는 이제 반도체 소재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TC본드 당연히 한미반도체, 칩셋 미디어는 MPU 쪽이고, 그다음에 고영은 로봇과 그다음에 이제 IT 같이 있는 거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관광객 증가 수에,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게임 쪽, 크래프톤도 게임 쪽, 노바렉스는 건기식, 그다음에 RFHIC도 반도체와 좀 연관이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통신 장비 쪽, 키움증권 증권, 강원조선 전력인프라, YG엔터 엔터즈, 카페24는 뭐예요? 유튜브 쇼핑. 그러면 유튜브 쇼핑, 카페24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얘는 결국 어떻게 요 자리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결국 넘어갔죠, 고점이.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흐름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세긴 세요. 지금 오늘 뭐 두산이나 파미셀이나 지금 이스페타 지금 내용 자체는 다 비슷해요. 기판 쪽, ML 쪽. 그러면 그런 애들 만드는데 수혜받을 수 있는 애들이 움직이는 거죠. 왜 마진 보니까 야 생각보다 괜찮네 이거니까. 두산 비지 같은 경우가 OPM이 한 3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럼 얘 지금 차트랑 파미세 차트랑 비슷하죠. 고점 3월 고점을 못 넘고 2, 3월 고점 못 넘고 밑에서 올려 치어가는 거. 그러면 이러다가 이제 고점 돌파되면 레벨업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레벨업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미세도 이번에 실적이 많이 좋아졌죠.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바이오 줄기세포 관련주로만 생각을 하지만 다른 쪽 이번에 전자재료 쪽 거기에 좀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그쪽 반도체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전략으로.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을 보는 것도 그거 하긴 한데 지금은 뭐 삼성전자 여러분들 반도체 실적 보셨겠지만 이번에 1조 1000억인가 2천억? 하이닉스 7조 벌 동안 아예 지금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럼 하이닉스 쪽으로 다시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자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제가 일주일 한 번씩 이렇게 좀 방송을 안내 좀 드리고 있는데 시장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주 1회 말씀드리면 좀 한계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뭐 강원전선 같은 경우도 신고가 구간까지 좀 잘 오는 그런 그림인데 일단 뭐 종목 전략에 좀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시황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시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있죠. 여기에 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1시간 반 동안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남은 시간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